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바 기초 강좌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배열은 여러 데이터를 한 변수에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1차원 배열을 먼저 볼까요? 1차원 배열은 배열이 하나, 둘, 셋, 4개짜리 배열이네요. 그래서 배열 이름을 제가 원이라고 주는데 원하고 4개 이렇게 대괄호로 묶으면은 4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얘는 원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첨자로서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열 4개를 잡으면 4개짜리 배열을 잡으면 0, 1, 2, 3까지만 되고 4는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차원 배열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2차원 배열은 삼행사열짜리 이렇게 해서 첨자를 2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o하고 삼행사열하면 행이 하나, 둘, 3개가 잡히고 각 행마다 4개짜리 열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부터 시작하니까 0행, 1행, 2행이고 0행의 첫 번째 것은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3행4열짜리면 마지막 거는 2행 3열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0, 1, 2, 0, 1, 2, 3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는 게 2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쉬워요. int하고 원 배열 이름, 이건 변수 이름이죠. 배열도 변수 이름을 주고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equal new하고 int, 이 데이터 타입과 동일해야 돼요. int의 4개, 그럼 4개짜리 앞에 그림에서 봤던 4개짜리 배열이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원의 0번째 10, 뭐 3번째 20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자,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int하고 to하고요. 2차원 배열이니까 2개를 써주는 거예요. 대괄호 2개를 써주고 equal new하고 int, 이 int는 이 데이터형과 동일하게 삼행사열.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2의 00은 100, 2의 23은 200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대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int에 3하고 대괄호하고 중괄호에는 1, 2, 3 하면 3개짜리 배열이 바로 만들어지고 값도 1, 2, 3이 대입이 됩니다. 자, 배열의 크기는 배열명 .length 하면은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1.length 하면은 몇 개죠? 4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명 .length는 크기다. 이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문을 쓰게 될 텐데요.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for문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r문의 형식 볼까요? for하고 초기식 세미콜론이에요.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자, 다른 언어에서도 대부분 for문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자바도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for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배열을 지어놓은 for문도 있습니다. 자, for하고 변수형 변수하고 배열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변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5개다. 그럼 첫 번째 값을 변수에 넣고 돌고 두 번째 값을 변수에 넣고 돌고 이렇게 5번을 돌게 됩니다. 자,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 형태도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for문은 배열과 달리 조건식만 있는 거예요. while문이죠. while하고 조건식은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되게 while true로 하면은 얘를 무한 반복을 시킬 때 while true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제 3-4를 통해서 배열을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실행 먼저 해볼게요.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자, 결과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볼까요? 자, int하고 1하고 배열을 잡았죠? 3개짜리 배열을 잡았네요. 정수형 배열 3개를 잡았고, 자, 여기서 이제 for문에 값을 대입할 때 이 배열을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니까요. 기억을 할게요. for int i 콜용 되게 i를 첨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에 i 이런 식으로 첨자를 많이 쓰고 이 0이 반복문이 어떻게 쓰는데요? 1.length 하면 1이 지금 3이잖아요. i가 3보다 작은 동안에 증가하고 i 플러스니까 i가 1씩 증가하는 얘기죠. 그럼 i가 0, 얘가 3이니까 0,
1, 2 세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아이가 세 번 반복하면서 얘가 도니까 아이가 처음에 0, 0에다가는 10 곱하기 0이네요. 그러니까 0을 넣겠네요. 그러니까 1의 0에는 0 넣고 다시 돌 때는 1의 1에는 10을 넣고 1의 2에는 20 넣고 이렇게 세 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뭐 간단하긴 하지만 가장 흔하게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했듯이 배열을 만들고 2라는 배열은 바로 하나, 둘, 셋을 넣으면 얘도 역시 3개짜리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는 출력 형태를 좀 다르겠네요. for하고 string str하고 2하면 이 2 배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여기다 스트링에 넣어서 str이죠. str에 넣어서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를 넣어서 출력하고 둘 넣어서 출력하고 셋 넣어서 출력해서 이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nt j while문이네요. j를 0부터 시작하고 j가 0보다 작은 동안에 원점 랭스 우리 아까 원에 뭐 듣죠? 0, 10, 20이 들었죠? 자, 3개니까 얘가 3개보다 작은 동안에 하니까 처음에 true죠. 그리고 처음에 j의 1, 그러니까 1의 j 그러니까 j가 0이니까 0번째 출력하는 거죠. 0번째가 아까 0 들었었죠. 0 들었었고 그 다음에 j를 1씩 증가하니까 j가 2 됐죠. 그리고 j가 1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3개 원에 드는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while문으로 for문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는 방법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메소드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메소드란 용어는 사실은 다른 언어,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아닌 언어는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와 메소드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메소드는 맨 뒤에 리턴을 통해서 반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걸 만들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메인 메소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메인 하고 뒤에 괄호가 나온다. 메소드는 무조건 메소드 이름 나오고 뒤에 괄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수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종류가 있는데요. 변수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라는 용어를 안 쓰고 멤버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언어를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특히 이제 C 언어 같은 거죠. 전역 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 전역 변수랑 공통된 개념으로 그냥 전역 변수라고 쓸게요. 자, 간단히 구분하는 건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 안에서 그 이름을 안다. 이걸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아는 것. 이걸 지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함수가 지금 2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add function이라는 추가한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함수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static int인데 이 static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int가 이 함수의 반환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쭉 실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엔 return문이 나오고 return의 변수 이름 또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의 데이터형이 int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무조건 정수형을 되돌려주는 함수다. 그게 이 int의 의미고요. 이 함수 이름이고 함수 이름 다음에 파라미터예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또는 호출하려면 이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2개 넘겨줘야 돼요. 2개 파라미터는 정수형 2개를 넘겨줘야 합니다. 자, 함수의 기능 볼까요? 내용 보니까 함수의 합이라 int 합에서 빈 거에다가 빈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넘버1과 넘버2 그리고 bar을 3개를 합쳐서 리턴을 하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넘버1은 얘죠. 얘 파라미터, 넘버2 얘 이 파라미터를랑 bar라는 건 여기 없잖아요. 이 안에 없는데 밖에 보시면 여기 이행해 보면 static int bar에서 여기다 100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num1과 num2에 넘겨받고 그 값에다가 이 전역 변수인 100을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아마 볼까요? 4행 int 바 0. 주의하세요. 여기 있는 2행의 바는 밖에 있으니까 메소드 밖에 있으니까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4행의 바는 메소드 안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른 거예요. 우연히도 이름이 같은 거일 뿐이지 완전히 다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행의 이 바는 지역 변수로서 자, 출력해 볼까요? 4행의 처음에 프린트 바형하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바 하면은 지역 변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변수 이름이 나면 지역 변수가 있으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바에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볼까요? int sum equal add 펑션에 10과 20을 넘겼네요. 그러면 10과 20이 num원과 num2에 들어가서 10 더하기 20이니까 30에다가 이 바는데 바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역 변수 이행이 있는 바 100이 더하겠죠. 그래서 130이 되겠네요. 130을 리턴을 해서 실행에 이 썸에 13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링해서 출력을 하니까 130이 출력이 되네요. 자, 코드를 바로 실행해 볼까요? 자, 방금 그 코드가 동일하게 있죠. 자, 실행하면 런 시키면 동일하게 0과 130 동일하게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좀 살펴보죠. 예외 처리는 try catch문인데요. 일단 예외라는 것은 exception인데요. 얘는 자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될 때 그것을 자바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오류가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을 내가 캐치해서 처리한다. 이게 예외 처리예요. 말로는 좀 힘든데요. 한번 직접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직접 코드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 아주 간단한 구문이 있습니다. 자, num1에는 100을 넣고요. num2에는 0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문제가 num1과 num2를 나눠버렸어요. 근데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에러는 아니죠. 빨간 줄도 안 가고 아무 문제 없어 실행도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런을 시키면 자, 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행을 했는데 어떠냐? 0으로 나눈 divide by zero라는 예외 처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은 그 프로그램 코딩 단계에서는 모르고 실행할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내가 캐치해가지고 쓰는 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자, 이 구문을 예외 처리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별거 아니에요. 여기를 try catch로 묶어주면 돼요. 다시 적어볼까요? 얘를 이 정상적인 구문 있죠. 얘를 제가 try catch로 묶기만 하면 돼요. try하고 얘를 이제 중간에 닫고 catch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캐치 묶어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여기 이 가로 있죠. 가로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요 캐치 부분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나오고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캐치에 해당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이 캐치에 있는 요 구문들 얘네들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얘를 실행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바로 java.lang.arithmetic exception 2 하면은 산술적인 연산 오류가 발생하면은 요 부분을 실행해라. 죽지 말고 요 부분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입력한 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아까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죽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연산자는 뭐 다른 언어랑 거의 마찬가지의 연산자들이 제공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표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칙 연산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부호 연산자로 앞에 플러스가 붙으면 양수, 마이너스면 음수 이렇겠죠. 이퀄은 대입 연산자죠. 오른쪽 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대입 연산자. 그리고 일식 증가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도 있고요. 자, 비교 연산자는 같다. 이퀄이 두 개죠. 같지 않다. 느낌표 이퀄,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논리 연산자로 and는 ampersand 두 개, or는 요거 있죠. 파이프 두 개죠. and, or. 그리고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and, or, exclusive or 이런 걸 하는 게 비트 연산자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비트로 일반 정수나 또는 일반 숫자를 비트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연산을 합니다. 자, 시프트 연산자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인데 비트 시프트죠. 왼쪽으로 비트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시프트 연산자가 있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해서 이걸 보면 a 플러스 이퀄 b랑 a 이퀄 a 플러스 b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캐스트 연산자인데요. 이건 조금 신경 써서 볼게요. 가로치고 데이터 형식 하면요. 이 데이터 형식으로 잠깐 바뀌는 거죠. 여기 보면 int a equal int
캐스트 3.5 하면 이 3.5는 실수조에는 저 더블형이 int 정수로 잠깐 바뀌어서 a로 대입되는 거. 그래서 앞에 캐스트 연산자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흔하게 있죠. 그 얘 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죠. 버튼 타입의 변수에 버튼 1을 제가 만들고요. 이 버튼 1에다가 find view by id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실제 버튼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버튼이라고 캐스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 1은 버튼 변수잖아요. 얘를 결과를 버튼으로 캐스팅 시킨 다음에 버튼으로 넣어야만 얘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캐스팅 연산자입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